3학년 1학기 사회 3단원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교통수단과 생활 모습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사회박사로 만들어줄 GSM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는 교통수단의 의미를 알아보고 옛날의 교통수단, 기계의 힘을 이용한 초기의 교통수단, 그리고 오늘날 교통수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3단원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교통수단과 생활 모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 및 고장의 환경에 따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지역에 가본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지난 주말에 부산을 갔어요. 그렇군요. 그럼 부산을 갈 때 유나는 무엇을 타고 갔나요? 고속철도인 KTX를 타고 갔어요. 먼 곳으로 이동할 때 고속철도처럼 빠른 것이 없죠. 그런데 유나가 지난 주말에 부산에 갔던 일을 일기로 썼다고 하는데요. 유나의 일기가 참 궁금하네요. 우리 함께 유나의 일기를 들어볼까요? 할머니의 생신. 오늘은 부산에 계시는 할머니의 생신 잔치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서울역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하는 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12시에 친척들이 모두 모여 할머니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점심을 먹었다.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할머니가 어렸을 때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하루가 걸렸는데 요즘에는 빨리 오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할머니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때 옆에 계신 어머니께서 옛날에는 고속열차도 없고 도로도 좋지 않아서 먼 곳으로 이동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단다. 그래서 하루 전에 출발하기도 했었지 라고 말씀하셨다. 고속열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했다. 유나의 일기를 잘 들었나요? 유나가 부산에 사시는 할머니 댁을 다녀왔군요. 유나네 가족은 고속열차를 타고 이동하였어요. 고속열차는 빠르고 안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만약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약에 가다가 길이 막히면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교통수단별로 어떻게 다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교통수단별로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약 400km입니다. 이 거리를 걸어가면 보통 30일 정도? 약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기계를 이용한 초기 교통수단인 증기기관차로는 17시간이 걸리죠. 고속버스로 갈 경우에는 4시간 30분, 고속열차로는 2시간 40분이 걸립니다. 비행기로는 1시간이면 부산에 도착할 수 있고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과 가장 느린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비행기이고 가장 느리게 가는 방법은 걸어서 가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간다면 어떨까요? 에휴,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마 가다가 중도에 포기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꼬박 한 달을 가야 한다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또 가던 중에 다치거나 병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럼 버스, 기차,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어떨까요? 버스나 기차, 비행기는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맞아요. 버스나 기차, 비행기는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고 힘도 들지 않겠죠. 만약 부산에서 약속이 있다면 시간을 잘 지켜서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 부산에 계신 할머니께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아빠가 서울에서 아침에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뵙고는 저녁에 다시 돌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기차를 타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했지만 이젠 서울과 부산까지는 일일 생활권이 되어서 하루만 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아요. 첫째,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행기의 발달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해외에도 이제는 쉽게 다녀올 수 있게 되었어요. 둘째,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무거운 물건도 한 번에 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 지역과 물건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고 외국의 물건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셋째,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 관련 시설도 생겨나고 그와 관련된 직업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럼 어떤 교통 관련 시설과 직업들이 생겨났는지 알아볼까요? 친구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교통 관련 시설을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 같은 거요. 네, 횡단보도, 신호등, 교통 표지판 등을 본 적 있어요. 음, 그리고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고속버스 터미널 등 차를 타기 위한 시설들도 교통 관련 시설이에요. 그럼 교통수단별로 관련 시설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용하는 시설에는 주유소, 가스 충전소가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잠시 쉴 수 있는 휴게소와 졸음 쉼터도 있어요. 도로나 큰 다리, 터널, 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차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세차장도 자동차와 관련 있는 시설입니다. 철도와 관련된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철길, 지하철역, 기차역, 그리고 역 주변의 많은 상점들도 철도와 관련된 시설이겠죠. 그럼 배와 관련된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착장, 여객선 터미널,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도 배와 관련된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와 관련된 시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항, 공항버스, 공항철도, 비행기의 교통을 정리해주는 관제탑 등이 비행기와 관련된 시설입니다. 이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터미널, 정류장, 공항, 주유소, 휴게소 등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점차 큰 도시로 발달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들도 생겨납니다. 그럼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동차가 발달하면서는 버스,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도로를 만들고 신호등, 고속국도 등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분들, 공항에서는 비행기를 안전하게 이륙, 착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또 어떤 직업들이 생겨났을까요? 교통수단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법과 규칙을 만드는 분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해결하는 분들도 생겨났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생기고 그 시설에는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글쎄요. 승용차 아닐까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동할 때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해요. 2위는 버스, 3위는 철도와 지하철, 4위는 택시, 5위는 비행기와 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승용차인 이유는 우리나라 곳곳이 도로로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또 승용차는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포인트, 셋. 첫째, 교통수단 발달로 사람들은 먼 곳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둘째, 교통수단 발달로 무거운 짐을 한 번에 먼 곳까지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셋째, 교통수단 발달로 교통수단과 관련된 시설 및 시설과 관련된 직업이 생겨났어요. 오늘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사람들의 생활을 많이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장의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고
교통수단 발달로 달라질 미래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